자, 전통적 자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 자연관은 일단 자연 친화예요. 그래서 전통적 자연관 점 자연 친화. 그래서 전통적 자연관은 자연 친화다. 근데 선생님 도식 그 15페이지 왼쪽 위인데 위에서 아래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옆으로 좀 설명하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 자연관은 상의와 화해, 화합, 의존, 공존, 상생, 화해 뭐 이런 좋은 단어들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민족 고유의 사상도 전통적이고요. 자, 경천애인, 자, 그 다음에 동양의 자연관 비교해서 어쨌든 뭐 공통점은 이겁니다. 자, 상생, 조화, 공존. 자, 원시신앙 만물에 정령이 깃들여져 있다. 그래서 정령신앙이라고도 하고 애니미점.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봤습니다. 만물을. 그 다음에 단군신화. 그래서 천지인. 환웅,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 땅의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죠. 그래서 천지인, 이게 조화로운, 세계가 조화롭게 있다. 그래서 삼재의 조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림만 봐도 뭔지 알겠죠? 풍수지리. 자, 그래서 땅의 기운과 혈이 있다. 자, 동양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자는 유교고요. 천인합일입니다. 일단 천인합일에서 하늘에 도덕성이 있다고 바라본 거지. 그래서 자연 니커로 도덕, 하늘에 도덕이 있다. 이렇게 바라본 시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군점에서 매, 난, 국, 죽. 자, 그런 것들에 어떤 도덕성이 있다.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자, 불교는 연기설. 자, 이게 있고요. 만물의 의존성. 그래서 그 인드라 망은 그물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호 이정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사상에서 또 방생 같은 거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생명을 자연에게 다시 풀어주는 방생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도교 맨날 나오는 무의자연, 상성약수, 무라일체. 그 다음에 무목적의 자연관. 다른 말로 무목적의 질서. 자, 다시 목적은 없지만 질서는 있는 겁니다. 도교. 동서양의 자연관 비교 별 2개 쳤죠.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낼 땐 이걸 가지고 냅니다. 자, 서양은 기계론적 자연관이에요. 그럼 동양은 유기적 자연관이고요. 서양은 나눠서 보는 이분법적 자연관이라면 동양은 하나로 바라보는 전일적 자연관이에요. 서양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고 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봤고요. 그래서 정복지향이라면 이쪽은 자연의 순응입니다. 서양은 도구적 자연관이었다면 동양은 상의와 화해의 자연관입니다. 자, 서양의 자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적 구분을 좀 볼게요. 자, 근대 이전. 자, 그 다음에 근대를 일단 나눠보고요. 근대 이전을 고대로 나눠보고 중세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러면 이제 그리스 시대 생각하면 되고요. 중세 그러면 크리스트교가 지배하던 사회. 자, 고대 먼저 고대 그리스인들 모든 자연물에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 이거 동양이랑 똑같죠? 예, 똑같아요. 자, 초창기 고대 그리스인들의 모습은 동양과 비슷하게 자연물에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 플라톤도요. 자연과의 조화. 이거 그냥 뭐 동양의 자연관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면서 여기에 악센트를 줘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얘기했습니다. 즉, 자연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 목적론적 세계관. 자, 그런답니다. 자연도 목적이 있지만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각각의 목적이 식물은 동물, 동물은 인간. 그러므로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인간중심주의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중세 볼게요. 중세에서 인간은 신의 모사라고 바라봤어요. 자, 거의 신의 형상을 본딴 모습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신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여도 된다. 정복지향적 자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퀴나스가 나타나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완전히 자연정보 시각이죠. 근데 크리스토교 시각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라봐도 좀 문제입니다. 그럼 크리스토교 시각은 무조건 자연정복입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런 모습도 있지만 요것도 중요합니다. 좀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함께 봐야 돼요. 자연은 신의 창조물이므로 신의 의지를 이해 실현하는 터전이다. 됐고요. 요거 보세요. 인간은 신의 창조물인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자, 자연 보호의 시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정복지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정복지향적 시각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자연을 가꾸고 또 뭐 책임지는 시각도 있다. 그렇게 봐주도록 하십니다. 어쨌든 인간이 자연의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바라본 게 크리스트교. 자, 근대 이후, 자, 보통 17세기 이후를 근대 이후라고 말합니다. 이쪽은 다 자연 정복이에요. 쭉. 베이컨, 인간은 자연을 지배한다. 이건 좀 이따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 인식의 주체인 인간과 인식의 객체인 자연은 다르다. 이분법적 사고죠.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과 이성을 갖지 못한 객체로 나눠버린 겁니다. 자연은 이성이 없고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나누기 되게 좋아했어요. 심신이원론을 얘기했습니다. 즉 마음과 몸을 두 개로 나누는 심신이원론. 그 다음에 동물기계론을 얘기했습니다. 즉 동물은 이성이 없으므로 기계와 같이 행동한다. 자, 동물까지 기계와 같다. 동물기계론. 근데 이 기계론의 시각은 좀 심해지면은 라메트리까지 흘러갑니다. 라메트리는 동물만 기계냐? 인간도 기계지. 인간 기계론까지 얘기합니다. 왜? 뇌는 화학작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즐거울 때 몸에서 나온다는 엔돌핀, 겨우 화학물질이죠. 우리의 어떤 감정, 우울증, 뭐로 치료합니까? 약으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의 느끼는 이런 감정들도 뇌에 결국 화학물질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인간도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극단적인 시각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치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환원론도 있습니다. 환원론은 자연현상을 인간이 이해하기 좋게 돌려서 단순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환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좀 이따 말할, 물을 H2O로 바라본다든가, 어쨌든 단순화시키는 것, 인간의 시각에서 환원론. 자, 그리고 동물기계론과 인간기계론은 기계론적 자연관, 자연을 기계와 같이 바라봤다. 유기적 자연관에 반대되는 걸로 바라봐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칸트는 좀 떼내서 봤습니다. 왜? 칸트는 착한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는데, 요거 밑줄 그어줘야죠. 직접적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 의무이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 도덕 주체이다. 즉 인간만이 도덕의 주체라고 말해요. 어쨌든 칸트도 인간 중심주의예요. 이건 수없이 나온 그림이고요. 그러나 자연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있다. 그런데 간접적 의무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므로 동물 학대는 하면 안 된대요.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감을 무디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접적 책임 얘기했고요. 그래서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에 해당된다. 자, 자연정복 시각 도식 1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정복은 인간이 자연보다 크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 인간중심적 사고가 주로 이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극단적 인간중심 사고가 다 자연 정복으로 가고 있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대요. 자, 쭉 나눴죠. 자,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그래서 이분법적 시각이라고 바라봐요. 즉 자연 정복의 시각을 이 녹색 이분법적 사고라고 말한다. 자, 자연의 구성원, 동물 있고요, 식물 있고요, 무생물 있어요. 무생물이죠. 여기서 이제 폭포, 물을 한번 놓아봤습니다. 동물, 식물, 무생물. 그런데 자연 정복의 시각에서는요, 동물을 단백질로 바라봐요.
좀 내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 겁니다. 환원론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식물은 비타민, 물은 H2O.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환원해서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 환원주의 이거 다 자연 정복의 시각이고요. 이것을 다 이성이 없는 기계이다. 그래서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바라봅니다. 자, 요거 볼게요. 자,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인간만이 도덕의 객체 주체이며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목적이며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자연은 도덕 없음, 이성 없음, 자연은 목적이 아님, 온리 수단, 도적 가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 정복, 인간 중심의 시각이다. 됐지요? 자, 오른쪽 아래 조그만 글씨로 그 이스터 섬의 모아이 그 사진을 놓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러니까 이제 돌 석상이 많죠. 근데 뒤를 보면 좀 황량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돌 석상을 이 정도 질 정도면 여기가 풍부한 어떤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겠죠. 즉, 원래는 나무도 많고, 좀 5,000명 정도가 살 정도로 어떤 그 괜찮은 섬이었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 석상을 지나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무를 너무 잘라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나가서 뭘 잡을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나타난 유물 중에 해골들이 발견되는데, 이건 그냥 유골이 아니라 어떤 잡아먹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유골들이에요. 즉,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어떤 극단적인 행동까지 해버리고 거의 멸종까지 갔던 어떤 사례입니다. 즉, 인간이 자연을 지나치게 황폐화시키다 보니까 스스로 자멸한 결과이다. 자, 글은 선생님 도식 15페이지에 적혀 있으니까 글을 읽고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